안녕하세요. 굿데이 김동미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 면허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은 대업종으로 주력 분야는 한 분야 상하수도 설비공사만 해당합니다.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의 업무 내용 확인 먼저 하고 진행할게요. 먼저 상하수도 설비공사는 상수도 설비공사와 하수도 설비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을 부설하는 공사와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반드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신 후에 업무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는 면허 없이도 진행 가능하다는 것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설비공사의 면허 등록 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 기준에 맞춰서 준비했을 때 진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상하수도 설비공사의 자본금 기준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가능하고요. 자본금은 동일하게 1억 5천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도 합니다. 첨부해 주셔서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자,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 자본금이라고 해서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등재되는 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 즉 재무제표상의 겸업이나 부채를 제외한 실질적인 자산이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하고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재무제표상의 겸업이나 부채를 제외한 실질적인 자산이 1억 5천 이상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이 준비가 되면 기업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기업 진단은 신규 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 사업자는 30일 이상을 금융기관의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에 진단이 가능하고요. 이때 진단은 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진단이 가능하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첨부해서 제출했을 때 상하수도 설비공사에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의 공제조합 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자본금 동일하기 때문에 54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신 후에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공제조합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하자나 채무 등에 대해서 보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의 사업자의 경우는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미리 받아서 신용평가 등급에 맞춰서 출자금을 예치해 주시면 되고요.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C등급에 해당하는 54자 약 5천만 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에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 발급해서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 발급한 후에도 출금은 불가능하고 약 2년이 지나면 6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아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기술인 2명 이상입니다. 제출 서류로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4번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세부사항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은 종류도 많고 세부사항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혹시 자격증 보유하신 부분을 확인해서 전화 주시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자로 등록되는 두 분은 반드시 4대보험 필수로 가입해 주셔야 하고요.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1위는 자격증이 여러 개 소지하고 있어도 한 자격만 인정된다는 것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설비공사의 시설장비 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장비는 없어요. 다만 사무실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 사진, 임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법인의 경우는 본점 소재지에
하나야 하고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면 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고 주거용이나 농업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단독 공간으로 타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불가피하게 같이 사용을 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별도로 출입문이 있고 벽체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으면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실사를 받았는데요. 사무실 안에 그 2층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던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는 불법 건물이라고 해서 사무실이 인정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사무실을 준비하신 적이 있어요. 혹시 실내에 계단 넣고 2층으로 분리한 경우는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의 면허 취득 절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사무실 모두 준비가 되면 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시도 내 관할 관청에 공사업 등록 신청을 합니다. 공사업 등록 신청을 완료하면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업 등록을 심사하고 수리해서 각각의 대표님들께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때 통보를 받은 대표님은 시군구청에 방문하시기 전에 등록 면허세와 국민주택 채권 매입 영수증 지참하고 방문하셔서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의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 수첩을 수령하시면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를 취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진행하시면서 궁금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